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찰리 커크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한국과는 사실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찰리 커크를 둘러싸고 온갖 이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이 찰리 커크 죽음을 좀 이제 악용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뭐 이쪽 편 그리고 반대편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국도 이제 한국 내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찰리 커크 죽음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오늘은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그리고 추가적인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찰리 커크 죽음을 둘러싼 거짓 선동, 미국을 대변하다 희생된 히어로인가,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지금 미 해군이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기사를 올렸는데, 베네수엘라는 트럼프가 이야기한 것, 자 이제 베네수엘라가 무역 통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트랜짓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미국은 비판하고 이렇게 이제 군사적으로 포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이들은 그렇지 않다, 미국이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미 국가들은 마약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글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자 이 대통령이 억압을 해도 여기저기 이제 갱들이 또 이렇게 몰래 밀수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그림을 올렸습니다. 딱 이렇게 보면은 베네수엘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 쪽으로 오죠.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파나마로 간다. 이렇게 하면은 자 이 베네수엘라가 메이저 이제 트랜지스로 보입니다.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에콰도르 가고 이렇게 거쳐서 멕시코로 간다. 이렇게 이제 한 줄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멕시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도 있고, 페루는 그림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평면적으로 봤을 때 틀린 그림은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이제 마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에 만든 겁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이 코카인 이거 생산되기가 힘듭니다. 주로 이제 원료는 콜롬비아에서 이렇게 재배가 되죠. 그리고 페루에서 일부 재배가 됩니다. 원래 페루는 없었는데 콜롬비아를 이렇게 좀 단속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페루로 흘러간 겁니다. 그런데 메이저 트랜지트 에콰도르입니다. 자, 에콰도르는 지금 미국과 이제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는 US 달러를 공용 화폐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마약을 거래하기 아주 손쉬워지죠. 바로 이 에콰도르가 메이저 트랜짓입니다. 자, 이때만 봐도 2016년입니다. 콜롬비아, 에콰도르, 여기서 이제 마약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콜롬비아 항만에서 이제 단속이 강화되자 이 콜롬비아 마약이 에콰도르로 오죠. 그리고 페루에서 재배하고 또 에콰도르로 가고, 에콰도르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2023년에 이 전 세계 코카인의 70%가 에콰도르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발각되면 수백 톤씩 이렇게 발각되는 거죠. 이렇게 촘촘한 선이 에콰도르 쪽으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베네수엘라는 2016년보다 더 옅어졌습니다. 물론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가는 물량도 있죠. 그런데 이 콜롬비아, 에콰도르랑 비해서는 턱없이 작은 숫자입니다. 자, 지금 오늘입니다. 이 마르코 루비오가 에콰도르가 있습니다. 에콰도르 정부랑 협력을 한다 어쩌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친미 정부가 이렇게 딱 정권을 쥐고 있었죠. 물론 지금은 좌파 정부가 들었었습니다. 최근에 들었었는데 미국과 좀 반복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가서는 정부와 협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베네수엘라는 두들겨 패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석유입니다.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원유 매장량, 그리고 금도 있다는데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중국이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해상 시추선을 보내서 이제 거기서 기름을 캐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여기에 개발을 했는데 그 항만 시설을 그대로 이 중국이 이용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죠. 전통적으로는 쉐브론, 그리고 엑슨 모빌이 이제 최근에 이렇게 해상 유전지대 플랫폼 이것을 건설했는데 거기다가 130억 불 투자했습니다. 그거 고스란히 이제 마두로 차베스에게 뺏겼죠. 그리고 중국이 그 설비를 이용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좀 가만히 있기는 그럴 겁니다. 그리고 마약과 관련돼서 이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이 어떻게 마약으로 무너져 가는지 그 광경을 봤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오바마 때 처음에 이거 대마, 이제 카나비스죠. 이것을 합법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의료용 목적이다, 진통제로 쓰겠다 이러면서 이제 최초의 콜로라도, 그 다음에 이제 제 기억으로는 워싱턴주로 알고 있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곳이죠. 여기에 길에 이제 이 대마 가게가 있습니다. 물론 성인 인정을 받아야 되고
처음에는 뭐 처방전을 들고 가야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대마에 손을 대면은 그 다음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대마는 담배보다 약하다, 독성이 적다, 그리고 중독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슬픈 치료노가 이런 글을 올렸는데 나는 이제 폴란드 거를 한 명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이제 어떤 나라를 놀러 갔습니다. 거기서 사타닉 सब스턴스, 이제 악마적인 물질, 바로 이 대마에 손을 댄 겁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퍼머넌트, 영구적으로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죠. 미국이 어떻게 마약으로 무너졌는가? 바로 오바마 때입니다. 이 오바마 때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이 대마,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핍니다. 뭐 운전하면서도 피고. 자, 그러면서 또 다른 물질에 손을 대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이 옥시콘틴 같은 이제 오피오이드가 있습니다. 뭐 시방형 오피오이드. 이것도 역시 미국이 만든 겁니다. 이 결과적으로 미국이 안고 있는 마약 문제,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은 일단 미국에 있습니다. 잘못과 책임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80~90%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미국 정부와 미국인의 책임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20%, 10% 이런 요인들은 저 바깥에 있는 겁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 그리고 중국에서 오는 뭐 펜타닐 원료, 그리고 이제 남미 각국에서 오는 뭐 코카인 이런 거죠. 마약 문제 해결은 미국 내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됩니다. 먼저 이 의료용으로 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카나비스, 이것부터 이제 불법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매장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나비스 매장은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참 웃기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찰리 커크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이죠. 사실상 이 TV에서 공개 처형 장면이 공개됐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일단 그 사건 자체 굉장히 충격적이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미국 내 일파만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찰리 커크 죽음을 악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파 쪽도 그렇고 좌파 진영도 그렇습니다. 동시에 한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 언론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이제 한 며칠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잠깐 보니 온갖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찰리 커크가 백인 우월주의자다, 찰리 커크가 혐오론자다, 동성애자 혐오론자다, 이런 이야기부터, 자,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찰리 커크와 또 이제 한국의 우익 세력, 이것을 연결시킵니다. 기독교 관련된 세력들. 그래서 이 한국의 기독교 관련된 정치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서 또 좌파 진영은 찰리 커크는 극우, 인종주의자, 이제 동성애 혐오론자, 온갖 혐오, 증오를 조장하는 그런 극단적인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파적인 접근법은 자, 이번 사태를 본질적으로 왜곡하고 오히려 더 이 증오심을 고양을 하게 됩니다. 찰리 커크는 분명히 정치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으로 분류하기가 힘듭니다. 종교인으로 분류하는 게 이제 더 적합합니다. 물론 기독교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문제를 해석하고 여기에 대해서 접근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다이렉트로 공화당이나 이렇게 우파 세력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찰리 커크는 기독교 보수주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더욱 이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뿌리를 추적해 봤더니 이 전통적인 기독교 보수주의에서 일탈해서 자, 이것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미국 사회를 파괴해 온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찰리 커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찰리 커크는 디베이트를 합니다. 자, 저기에 정치적인 적 혹은 종교적으로 시각이 다른 적이 있다고 칩시다. 자, 제가 이제 극우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패거리를 모읍니다. 그 다음에 몽둥이 들고 가가지고 불도 지르고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뭐라고 대꾸하면은 이 자식아 어디서 입을 놀려 하면서 이제 두들겨 패야 되죠. 그것이 극우, 극자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찰리 커크가 하는 것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찰리 커크는 비폭력주의자입니다.
대화를 하자는 사람이죠. 자,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새롭게 보자. 물론 찰리 커크는 자신이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뭐 주먹으로 치고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극으로 분류하고 그다음에 인종 혐오론자, 자,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매도를 해버립니다. 이런 당파적인 접근이 한국인들이 이제 미국을 알지 못하도록 오해를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쪽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제 한국에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찰리 커크 기독교인이야. 그러면은 야, 무조건 찰리 커크와 이제 우리는 의견이 일치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찰리 커크는 미국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은 한국을 대변해야 되죠. 자, 여기서 이해 충돌이 있습니다. 뭐 찰리 커크는 기독교의 뭐 거대한 세계 단일 정부 이런 것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 보수주의 관점에서 미국을 바로잡자는 사람입니다. 미국인입니다. 미국을 대변하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이 찰리 커크와 모든 면에서 매칭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인은 한국인이 스스로 이제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찰리 커크가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일어나는 오해 왜곡, 이것은 사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오해 왜곡 거짓 선동, 여기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저는 최근 며칠 동안 이제 찰리 커크 죽음과 관련돼서 미국의 여러 세력의 움직임, 이것을 보면서 좀 탄식을 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진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이 있습니다. 뭐 루비오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찰리 커크 죽음을 이용해서, 그리고 저쪽 지역에 이제 정치적인 적들이 있습니다. 리버럴 세력, 뭐 LGBTQ, 그 다음에 민주당 세력들, 뭐 글로벌리스트. 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적들을 타도해야 돼. 우리의 이제 영웅 찰리 커크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여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민자 문제, 자, 리버럴 세력들, 오바마나 바이든이 불법 이민자들을 끌어들였다. 저들을 일망타진해서 쫓아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트럼프 아젠다를 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찰리 커크 죽음을 이용하는 것. 이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는 백인 우월주의자들, 인종주의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민 관련된 이슈에 이들은 특히 나서죠. 자, 이번에 이 찰리 커크 죽음을 이용해서 이쪽에 이제 깃발을 지켜드는 겁니다. 불체자들 다 쓸어내자, 막 이렇게 떠드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 진영, 즉 이제 리버럴 진영입니다. 이 찰리 커크가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고양시키고 그런 나쁜 놈이야, 인간 이하의 존재. 자, 찰리 커크 죽음을 이쪽에서는 또 조롱을 하고, 자, 이 비극적인 일을 뭐 여기에다가 온갖 희화해서 뭐 그림도 그리고 이런 한심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립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찰리 커크는 본질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찰리 커크 죽음 관련되어서 온갖 의혹들이 있습니다. 지금 범인이라고 잡아낸 로빈슨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이제 뭐 흉흉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범이 잡히는데 방해를 한 놈도 있죠. 자기가 마치 총을 쏜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아닌 것이 밝혀진 인물. 바로 이 조지 진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9.11 테러도 목격하고 2013년 솔트레이크 마라톤, 자, 이 결승전에 폭파하겠다 뭐 이런 짓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자가 찰리 커크 죽음, 9.11 이런 데 이제 계속 나타나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신기한 일이고, 자, 이자가 처음에 이제 범인인 듯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진범이 잡히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자, 로빈슨이 만약에 진범이 아니라면 그 안에 이제 어떤 진범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제 경찰들이 디스트랙트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 올린 막스 브루멘탈의 이 그레이존 기사, 이것이 지금 뭐 미국 내에서 일파만파 뭐 큰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이 의혹 배후에는 뭐 이제 뭐 아주 높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혹에 이제 불을 지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캔디스 오웬스입니다. 이 캔디스는 찰리 커크가 상당히 친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어떤 일을 겪었는가 이것을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 빌 에크먼이 세스 딜런은 바빌론 B라는 미국의 이제 우파 이 풍자 사이트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인물인데 역시 이제 기독교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빌 에크먼 이제 주의시자 억만장자입니다. 아주 이 사타닉한 캐피탈리스트죠. 이 악마적인 자본가입니다. 유명합니다. 2008년도 이제 미국의 주택 위기 이때
수많은 미국 국민들이 집을 잃고 이렇게 홈리스가 되는데 실실 웃으면서 이제 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의 우월감에 가득 찬 눈빛 그리고 미소, 그것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17년이 지났죠. 이 사타닉 캐피탈리스트 자본가입니다. 자, 이 캔디스 오웬이 이 빌 애커먼의 세스 딜런과 이제 찰리 커커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3 관점을 강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자금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나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앞뒤로 이렇게 책방이 있습니다. 이 캔디스는 그 채팅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 애커먼이 어떤 방식으로 찰리 커크에 압력을 넣었는지 어떤 내용인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죠. 캔디스는 자기가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빌 애커먼이 문자를 공개해라, 투명하게 이야기해라. 자, 이제 찰리 커크에 엄청난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자 지구 문제입니다. 이 찰리 커크 심경의 큰 변화를 이야기한 것. 그런데 기독교인 관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이것의 의미는 명명백백하죠. 자, 이것 때문에 찰리 커크가 뭐 양심 그리고 신앙, 영적인 변화를 겪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스 딜런, 이 친구는 아마 빌 애커먼에 이제 굴복한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비, 미국에서 우파 진영이 운영하는 이제 풍자 사이트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로빈슨이 잡혔는데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JFK를 암살한 범인. 자,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I'm just patsy. patsy는 그냥 이제 남들에게 이용당하기 좋은 그런 먹잇감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 이번에 잡힌 로빈슨도 그 파치 꼴이 아닌가.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이제 로저 스톤이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이제 측근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찰리 커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찰리 커크가 백인 우월주의자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혐오한다. 뭐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다. 폭력을 선호한다. 이런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명백하게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2025년 5월 4일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 의회 하원입니다. 하원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민간이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보이콧을 하면은 이것을 불법화하고 그 다음에 최대 이제 $100만 혹은 이제 최대 20년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법안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다. 미국에서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반대하고 항의할 수 있다. 만약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법안을 만들게 되면은 반유대주의를 오히려 부추기고 이스라엘이 미국 정부를 통제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할 뿐이다. 찰리 커크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의 장에 나온 거죠. 무슨 말이든 해도 좋다. 일단 대화를 나누어 보자. 자, 표현의 자유. 극우는 표현의 자유를 무시합니다. 다른 이야기하면 검열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입을 놀리면은 몽둥이 들고 이제 두들겨 패죠. 이게 이제 극우 혹은 극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잘못해서 국경을 잘못 열어서 이제 미국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또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뭐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들어왔겠죠. 그러나 일단 미국 내에서는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미국인이 태어나면서 갖는 권리다. 이 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공화당은 누구든 자신을 드러내는 셈입니다. 우리 이 젊은 기독교인들은 매우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위협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찰리 커크입니다. 그런데 이제 찰리 커크는 죽었습니다. 자, 그러자 마르코 루비오는 이런 법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을 비난한다. 그러면은 요건을 아예 이제 발급하지 못하도록 한다. 혹은 뭐 취소를 하는 겁니다. 외국 여행을 못 나가겠죠. 이런 황당한 법안, 이것이 뭐 가능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찰리 커크, 우리 찰리 커크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안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찰리 커크 뜻과 정반대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찰리 커크 죽음을 오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뉴욕 포스트에서 이제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찰리 커크가 암살되기 직전에 이제 어떤 랍비랑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좀 이제 전투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다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어쨌든 이쪽에서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을 찰리 커크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은데 찰리 커크는 반대 진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뭐 터커 카슨이나 캔디스 오웬 이쪽으로 가자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찰리 커크의 변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찰리 커크는 미국 젊은이들 특히 보수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이 큰 인물입니다. 뭐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젊지만 영향력이 큰 인물, 이 사람이 나중에 더 커지게 되면은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영상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찰리 커크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움직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반대하고, 이제 지난 5월부터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신도 이제 많은 이제 주이시 친구들이 있는데 이들도 모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표현의 자유다. 이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관련되어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학가에서 시위가 있었죠. 이들이 물론 뭐 학장실을 점거한다. 이런 것은 그것대로 이제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일괄적으로 무자비하게 이제 처벌을 하는 거,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거,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찰리 커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폭력입니다. 대화를 하자, 말로 하자는 사람이죠. 말로 하자는 사람에게 총을 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뭐 그분이 이런 주장. 자, 그리고 미국도 이제 과거에 위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훌륭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이 과거에 스칼리아 판사님, 대법원 판사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이제 극자 시위를 하는 사람들 중에 미국 깃발을 이제 불지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왕이라면 이제 금지시키겠지. 그러나 미국에는 수정헌법 1조가 있다. 표현의 자유를 신성시하는 수정헌법 1조가 있습니다. 자, 이 깃발을 불태우는 것. 저도 이것은 뭐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깃발을 태운다. 그리고 외국 깃발을 태우는 것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한국 깃발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칼리아 판사도 그런데 자신은 이 깃발 태우고 이런 애들이 혐오스럽다. 그런데 이런 감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수정헌법 1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깃발을 태우는 것, 이것이 표현일 수가 있다는 거죠. 표현이라는 것은 뭐 단어로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액션, 퍼포먼스로 하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를 해치는 게 아니나 자기 혼자 하는 퍼포먼스, 이 표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 양반의 이야기,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를 합니다. 뭐 정서적으로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만, 미국에서 진정한 보수주의자로 이제 분류가 되는 스칼리아 판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자,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폭군, 독재자가 등장합니다. 완전히 뭐 표현할 권리 이런 것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퍼포먼스, 저항의 상징, 자, 그리고 이제 뭐 깃발을 태운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정헌법 1조는 진정으로 이제 무엇을 존중하는가? 일상적으로 우리끼리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이 체제를 비판하는 것, 이 목소리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수정헌법 1조는 바로 이 미국의 연방공화국 체제, 그리고 피지배를 받는 국민들, 이들 간의 계약과 관련된 겁니다. 자, 이 지배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이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런데 수정헌법 1조가 없게 된다. 이 정치 체제에 올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의 권리가 더욱더 축소가 됩니다. 바로 이런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이것을 신성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깃발 불태우고 이러면 혐오스러운 짓들, 이것도 허용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찰리 커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어떤 지배체제가 타락하고 국민들에게 독재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총기 소유, 또 이것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옹호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총을 좋아하고 폭력을 좋아하는 인물,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매시 의원, 진정한 이제 마가주의자죠. 이 토마스 매시 의원이 자, 이 스미스 모더나이제이션 액트, 이것을 다시 이렇게 이제 살려야 된다. 이 법안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은 원래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 선전 선동을 하면은 정부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처벌받는 법안을 싹 이렇게 없애버린 놈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바마입니다. 오바마가 이제 2013년에 이것을 약간 이제 수정을 했죠. 뭐 완전히 없앤 건 아니고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토마스 메시어는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미국 정부는 미국 국민을 상대로 거짓 선전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세뇌를 해서도 안 되고 외국 정보를 전달해서도 안 된다.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이크 존스가 반대했습니다. 비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계속 국민들을 상대로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 오바마 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이 찰리 커크가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찰리 커크에 대한 오해,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 찰리 커크 죽음을 악용하는 사례들, 심지어 이제 뭐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 낙지 같은 놈들, 이런 놈들도 뭐 지금 이민자를 쓸어버리자 이런데 이제 이 찰리 커크 죽음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런 뭐 엽기적인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러나 물론 이제 미국 내에는 찰리 커크 죽음과 관련돼서 이 진실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막스 브루멘탈, 캔디스 오웬스, 그리고 이 찰리 커크가 진짜 생각했던 것, 이것을 온전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쨌든 이번 사태, 이 뭐 결코 조용히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파만파 이 여파가 계속 번져나가고, 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이것이 미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이제 공개 처형 장면, 이것을 보고 미국인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무자비한 폭력이 말로 하려는, 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표현의 자유를 신성시하는 사람들, 비폭력주의자, 이 사람에게 가해진 거죠. 이 심리적인 충격은 여전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